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가족과 함께, 그리고 또 혼자 계신 분들은 또 힐링 시간 가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본격적인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소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요. 또 원금 회복, 우리가 증시에서 항상 원금 회복은 마음속의 고점, 혹은 한 번이라도 찍어봤었던 계좌의 고점 말씀드렸죠. 이 부분 달성하시기를 제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될 포인트 이런 부분에 앞서서 좀 새해 인사부터 먼저 드렸는데, 저도 올 한 해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워낙 힘들었었잖아요. 워낙 힘든 한 해 지나고 올 한 해는 이제는 반격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각오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파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빠르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상승을 하고 있죠. 코스피는 1.3%, 코스닥 1.6% 올라왔습니다. 근데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나스닥이 0.7% 나스닥 선물이 빠지고 있죠.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 3대 지수 나스닥을 중심으로는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시장이 있었고요. 미국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월요일, 화요일까지 3거래일 동안에 무려 나스닥 중심으로 4.4%,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5%가 올라왔습니다. 이걸 감안해 놓고 보면 우리 쉬는 와중에 4.4%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제 빠진 거 감안하더라도. 근데 귀신같이 우리나라 시장 증시 열리다 보니까 어제 빠졌고 거기에 더해서 0.7% 빠지고 있더라. 이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이런 부분 감안을 하더라도 미국 증시 대략 한 3% 이상은 좀 어느 정도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올라왔다는 부분이고, 감안을 하게 되면 코스닥이 1.67%가 아니라 대략 한 3% 가까이 좀 올라와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좀 못 오르더라도 한 2% 이상 올라와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시장을 맞이했는데 1.6% 상승에 그친다?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요. 앞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5% 올라왔죠. 그에 따른 영향, 전자와 믹스 중심으로 2.5%, 4.1%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특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LG엔솔, SDI, LG화학 등 이런 2차 전지주, 그리고 이와 더불어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같은 이런 낙폭 과대 성장주 중심으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 시총 최상단 유독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1.3% 올라오고 있지만 만만치 않게 하락 종목수도 330종목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업종별로,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양상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는데 오늘 올라가는 건 바로 이 동네 반도체 중심으로 한 IT와 2차 전지 같은 기술주 성장주가 올라오더라. 그러면 최근에 대결 구도 속에서 기술주 성장주가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 이쪽이 올라오게 되면 어디가 빠지죠? 중국 소비주, 필수 소비재 이쪽이 최근 밀리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딱 이쪽이죠. 그죠? 중국 소비주, 엔터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바로 소비주와 성장주, 지금 대결 구도 속에서 성장주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소비주 쪽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죠. 오히려 지난주는 이쪽이 좀 더 강하게 올라왔었죠. 그리고 이러한 대결 구도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바로 1분기가 실적 모멘텀, 특히 IT를 중심으로 하는 실적 모멘텀 공백 구간이고 오히려 감익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대감에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현실 맞닥뜨리면서 빠지는 모습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최소한 1분기 실적 모멘텀 공백 구간 지나는 시기, 그러면 바로 이제 3월 말 4월 초 이 정도 구간까지는
그러한 흐름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자. 그 안에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이쪽은 저가 매수세 유효하지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중국 소비주 가장 최악일 때 사고 이쪽 기대감에 올라오는 부분은 반도체 적자 나는 거 확인하고 넘어가는 형태로 지켜보자 하는 부분을 꾸준히 정초부터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기술주 성장주 올라올 때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오히려 중국 소비주 이쪽 비중을 높여나가겠다. 차이나 리오프닝 타겟 잡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종목장, 테마장, 로봇, 스마트 팩토리 AI 쪽, 이쪽은 오늘도 가장 강한 흐름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채팅방에서도 이와 관련되어서 또 상한가 코난 기록을 하는 모습도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쪽은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손 빠르게 들어갔다 발 빠르게 도망쳐 나올 수 있는 분들의 영역. 하지만 이쪽이 2년 전에 메타버스 흐름과 동일하게 닮아있다라는 것 자체를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흐름이 처음 시작이 되었던 바로 12월 달부터 당시 챗GPT 시연하면서 유튜브에서 보여드렸고 자화상 그리고 뭐 그림 그리는 거죠. 그리고 챗GPT 사용하는 것들도 꾸준히 말씀드렸죠. 이쪽이 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오늘도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보시면요. 말씀드렸던 대로 에코프로 BM이나 LNF 같은 2차전지,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같은 게임주, 리노공업 같은 바로 이제 IT 반도체 쪽. 최상단이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도 1.68%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좋은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수 대비해서 2.5배 정도 많은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낙폭 과대주들 상승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코스피는 외인 기간 양매수 강하게 나타나지만 보시면 차익 비차익 프로그램적이 아니죠. 그죠? 현물 매수죠. 근데 코스닥에서는 비차익에서 1412억 패시브 자금, 인덱스 자금 유입이 좀 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똑같은 양매수이지만 좀 더 강하게 흐름 자체가 잡히고 있고 시총 최상단을 중심으로 이러한 모습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술주, 성장주 대결 구도 속에서 우리가 타겟으로 삼는 부분은 바로 차이나 리오프닝 조정 나올 때 이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오늘 오후에도 승부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종목들 체크를 해가지고 늘려나가는 거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매입을 했었던 제이시스 메디칼 보시면 1.91% 올라오고 있고요. 그죠?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 19만원 공개 매수하겠다 얘기 나오면서 오늘 갭 상승 역사적 신고가를 새로 썼고요. 역사적 신고가 새로 썼기 때문에 덴티움을 비롯한 이러한 종목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신고가 새로 쓰고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 뭐였죠?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 차이나 리오프닝 살 수 있는 세 가지 필터링 하는 조건. 흑자 턴어라운드. 두 번째 바로 글로벌 경쟁력. 세 번째 확실한 숫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오스테 임플란트 덴티움 역사적 고점. 메디톡스 휴젤 똑같아요. 역사적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분위기 반전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에스테틱 의료기기 이르기까지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뭐 비오리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죠? 역사적 고점 새로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을 이 안에서 찾고 이쪽에서 자 쭉 흐름과 더불어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까지 쭉 말씀을 드려봤네요. 그리고 오늘 질문은 좀 간단하게 올라왔어요. BNC 미디어.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조정 나오면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요. 상승하는 종목은 지지를, 하락하는 종목은 돌파를 본다는 측면에서요. 빠질 때마다 계속 사다가 만약에 이게 흐름이 꺾여서 계속해서 빠져버리면 그때마다 계속 살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상승하는 종목은 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지는 깨졌죠.
그죠? 그러면 그 하위 시간대에서 다시 한번 돌파를 보면서 흐름을 찾아보는 거죠. 역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난 바닥에 사겠다가 아니라 발바닥 찍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무릎 부분에서 최소한 역배열 났을 때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추세선 돌파하는지 1차적으로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25,600원. 단기 편성 26,000원, 그리고 기존 고점 라인 때. 그러면 대략 한 27,000원 선 정도 안착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최근 이렇게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좀 유도리 있게 추세선, 장기 편성 돌파할 때 나눠서 사다가 이거 확실하게 넘어서는 거 확인하면 좀 더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매매 타이밍 자체를 쪼개서 살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걸 또 더 쪼개기 위해서 사실 13분 이것도 보긴 하는데요. 그러면 더 내려온 거죠. 장기 평선, 기존 고점, 그죠? 더 내려온 거죠. 근데 13분까지는 전 아니더라도 보통 이제 55분 봉 체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쪼개서 사용하는 편이긴 합니다. 1차적으로는 27,000 체크하고 있고요. 이게 더 내려오게 되면 이제 기존 고점 라인 때가 더 낮아지겠죠. 왜냐면 그 전에 지지 기록했던 부분이 이젠 저항으로 작용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계속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NC 미디 오늘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상승하는 종목은 지지를 본다. 하락하는 종목은 돌파를 본다. 근데 같은 시간대에서 같은 종목이지만 시간에 따른 추세의 상대성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렸죠. 그죠? 최근에 흐름 자체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깔끔하게 최근 조정 나왔지만 추세 무너뜨리고 장중 조정이 그칠지 아니면 하루 이틀 더 빠져가지고 흐름 자체 더 깨지고 추세 깨지고 내려갈지 여부는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자.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마음가짐인데 나는 반드시 뭐 저점에 사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만 버리더라도 주식하는데 조금 더 편해집니다. 나는 저점에 살 수 없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 인지하는 건 우리가 과거 경험을 통해서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파는 거는 사실 운의 영역이고 신의 영역인 거죠. 할 수 없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겠다 하는 부분 자체를 인지하고 그걸 행동하는데 저도 시간이 10년 이상 필요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이때 빨리 샀었으면 항상 이런 생각이 있죠. 근데 길게 바라보다 보니까 그러한 종목이 한 종목도 아니고 10종목, 100종목, 수백 종목 되다 보니까 기회비용 측면에서 오히려 기존의 고점 돌파 못하고 떨어지는 종목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확인하고 살걸 이런 생각을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할 수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원칙이 되는 거죠. 상승하는 종목은 지지를, 하락하는 종목은 돌파를 보되 돌파를 확인하고 사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요. 시장 흐름과 그 다음에 이런 그 Q&A 그리고 전략까지 쭉 말씀을 드렸고요. 5장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렸던 관련된 차이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 이런 부분도 AI와 더불어서 오늘 강하게 또 올라오는 모습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같은 이 종목도 최근에 꾸준히 말씀드렸죠. AI 올라오면 이쪽도 따라 올라옵니다. 그죠? AI 올라오니까 같이 따라 올라오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교촌 치킨에서도 이런 그 뉴로메카 쪽 뭐 이런 부분 하고 있는 이런 로봇팔 이런 쪽도 같이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변하고 있죠. 라바트 치킨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치킨 튀기는 로봇 개발한다. 뉴로메카 조리 로봇 개발 업무 협약식. 세상이 변화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 거죠. 라바트 치킨. 그렇기 때문에 협동 로봇 쪽에서도 계속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거. 당장 여기서 숫자가 엄청나게 나오고 밸류에이션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화하고 있고 그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가 당연히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 연휴 지나고 바로 첫 거래일 그래도 기분 좋게 상승 흐름 나와가지고요. 양에 차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따뜻한 새해 첫 출발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오후장까지 기운 내시고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12시 반부터 또 공개방송, 장중 공개방송 통해서 또 소통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해 나갈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제가 또 꾸준히 올 한 해도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원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기운 내시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